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5.18 기념일입니다. 작년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래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는 대대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역행의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직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항적 정보와 교신 일지를 공개하라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 비서관이 현 국방부 장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한 신상철 조사단원은 교체해달라고 국방장관이 차치고 포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 추궁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김태형 장관의 사실상 지 아래 놓여있는 합조단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먼저 이런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 이함대 사령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국민을 설득하려면 6월 2일 지자체 선거 일정이 지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끝난 다음인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북한이 만일 어뢰 공격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특히 훈련 동안에 그런 것이라면 이 정권은, 이명박 정권은 안보 무능 정권으로서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해당 군 책임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선원 비서관이 주장한 대로 항적 정보와 교신 기록이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잡혀있다고 하는 20일 합조단 발표, 이명박 대통령 생방송 담화문 발표, 군 대북 성명 발표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형적인 또 하나의 부풍 만들기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6월 2일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또 하나의 부풍으로서 우리 국민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주년이 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첫날에 우리는 각오를 다시 단단히 가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대위원장들께서 연설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좀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실언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언이 계속되다가 요즘 조금 잠잠해지니까 정운찬 총리가 대를 이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쁜 약속을 지키려는 여자. 나도 충청도에 살았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경제 자유개혁 지적으로 청와대가 내 뒤통수를 쳐버렸다. 이게 총리의 말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좋은 약속을 깨는 남자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자기가 살면 반대하고 남이 살면 찬성하는 총리입니다.
청와대는 MBC 사장 불러서 조인트락하고 총리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총리가 청와대 뒤통수 맞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언을 일삼는 정은찬 총리는 물러가든지 침묵을 지키든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함 대책특위 대책위원장은 뒤늦게 맡았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공개회의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밝혀둘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들었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0일 날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 천안함 결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관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관제조사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조사 주체가 사고 당사자입니다. 군이 지금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고 당사자입니다. 조사단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맨 먼저 가서 뭘 봅니까? 사고낸 사람들의 진술을 듣잖아요. 그리고 차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생존자에 대한 함장을 위시한 승조원들, 생존자에 대한 진술 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차체에 관한 것도 지금 물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정부가 발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누가 과연 조사를 해야 생존자들에 대한 증언,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물증, KNTDS라든지 TOD 영상, 또 교신 기록을 볼 수 있느냐. 국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특위를 만들고 그래서 특위의 활동이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특위조차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정부 발표를 믿으란 말입니까? 두 번째는 의뢰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는 것은 절단면, 파편, 화약 이 정도의 의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단면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절단면의 모양은 유추하건대 의뢰와는 관계가 멉니다.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제가 공개했지만 파편, 화약은 일부 언론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지 국민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의심할 만한 증거를 제가 20가지 내지 30가지를 던져놨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배 옆에 나와 있는 스크래치가 뭐냐? 스크류가 왜 한쪽으로 휘어 있느냐? 왜 부상자 중에서 화상이나 고막 파열을 한 사람도 없느냐? 왜 함수는 180분 뒤에 침몰하고 한명은 순식간에 사라졌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30가지에 이르는 의문점을 내놨는데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놓고 합전한 말만 그냥 믿으라 그런 말입니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주도해서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 청문, 과정이 있어야, 그리고 기록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있어야 그래야 국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오늘 미리서 밝혀줍니다.